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7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8월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할 만한 이슈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언급드린 대로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종목을 늘릴 장세는 아니고 압축해서 가셔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지수가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부분도 해지 전략으로서 좀 염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일단 미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는 추세는 안 꺾였어요. 네, 아직 추세는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마다 저점을 찍어요. 그죠? 근데 한국에 더 중요한 거는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다. 네, 말씀드렸어요. 시총상위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스닥은 사실 이제 추세를 한번 이탈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입니다. 양봉. 그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추세로 복귀를 시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약간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 지수가 추세 안으로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시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지 요걸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값이 요즘에 계속 급등을 해요. 그죠? 온스당 이제 1890달러 정도 굉장히 이제 광세를 보이는데 금값이 급등하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죠?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일정 부분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꼭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기보단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이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금은 어쨌든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금값의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도 네,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부분도 네, 분명히 영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네,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아직까지는 이제 버텨줍니다. 그죠? 근데 방향성은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등락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살짝 지난주 금요일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제약바이오주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바이오주가 크게 올랐다가 지난주 아시겠지만 이제 신풍제약이 급락을 합니다. 시간 외까지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또 발생을 했어요. 한 가지 변수가 뭐죠? 네, 빌 게이츠 그죠?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국이 민간 분야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주 초에 이제 보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사지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정으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1조 달러 규모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후차적인 경기 부양책은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이제 효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시판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연말 안에는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어느 기업이 가장 유효한 치료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은행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이제 건설주, 철강주 실적 발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대한 확인, 네,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그 FMC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FMC. 그래서 주 후반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FMC에서 추가적인 부양책 있는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주 후반에 애플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애플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큰 관건은 제약바이오주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재반등을 시도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빌 게이츠의 언급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약주가 꺾이지 않고 버텨준다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성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